남친이랑 연락할 때 제가 직장 상사가 된 기분입니다. 출근했다, 집 도착했다 등 보고하는 게 대부분이고 물음표는 안 와요. 더 이상 저한테 궁금한 게 없는 걸까요? 예전보다 저를 향한 마음이 많이 식은 것 같아서 불안해져요. 사랑한다는 말도 먼저 안 하고 통화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어요. 남친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?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, 첫 번째, 내 존재가 그 사람한테 너무나 당연해졌거나, 두 번째, 더 이상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다거나, 그 둘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이유가 없어요. 첫 시작은 다들 그래요. 예전보다 나를 향한 마음이 많이 식은 것 같이 느껴지고 연락의 빈도가 줄어든다던가, 혹은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어떤 표현들이 처음 가는 사람은 많이 달라졌다, 그래서 정말 그런 걸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거든요. 근데 이 불안감이라는 게 조금 더 지속이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. 만약에 남자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잖아요. 그러면 그냥 내가 연락을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연락을 하고 싶어져서 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사람이 연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? 아니면 연락을 해야 돼서 하는 건가?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안 드는 게 팩트거든요. 이 사람 나랑 연락하고 싶지 않은데 연락을 하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 적어도 남자의 입장에서는 연락이 하고 싶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당연히 여자를 사랑하면 어떤 그 남자들이나 내가 일 끝나고 나면 빨리 여자친구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, 내가 점심시간이 됐을 때 이 사람은 밥을 먹었을까? 당연히 궁금한 게 사람이에요. 사람 마음이라는 건 남녀를 불문하고 똑같단 말이죠. 이 연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연락이라는 것들을 평소 많이 하진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 필요한 게 연락이잖아요.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그 연락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건데,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궁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뭐 했는지, 밥은 먹었는지, 퇴근을 했는지,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면 굳이 이 소통이라는 것들을 하고 싶어질까? 그리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이 남자 왜 이렇게 연락이 좀 줄었지? 그런 것들을 느껴지는 건 나에 대한 감정이 너무나 이제 익숙해졌거나 그냥 나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렸거나 더 이상 궁금해지지 않는 거죠. 그래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,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느꼈을 때는 적어도 이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지금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. 좀 반대된 얘기를 해드리면, 저도 제가 방송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면은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일 거예요. 근데 저는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 시간, 이 사람이 뭘 하는지, 이 사람이 오늘은 뭘 했고 저걸 뭘 했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제 여자친구랑 공유 캘린더를 같이 쓰거든요. 그 공유 캘린더에는 이 사람도 오늘 이 사람이 하는 일정들을 쫙 다 적어놔요. 그리고 저도 제 일정이라는 게 쫙 적혀 있어요.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삶이 너무 궁금하니까 매번 연락을 묻는다는 것조차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공유 캘린더를 그냥 같이 써요. 그러면은 이 캘린더 안에 내 여자친구가 지금쯤 뭘 하고 있겠구나, 그렇게 이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같이 만들어가고,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게 키워져 가는 거지, 되려 연락이라는 게 없어진다? 그거는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럼 지금부터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게요. 내가 불안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? 난 아직 이 사람에게 감정도 남아있고 이 사람에게 미련도 있고, 혹여나 이렇게 헤어지면 내가 너무 슬플 것 같은데, 결국 팩트만 먼저 찝어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감정보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의 감정은, 좋아하는 감정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. 어떤 남자와 관계가 이어지기 전에 내가 고백을 받았어요. 갑자기 나는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남자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당신과 결혼도 매일 밤 생각을 하고 당신이 매일 밤 내 꿈에 나온다라고 좋아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요. 그럼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마음은 감동일까요? 아니면은 부담일까요? 이건 그냥 남녀 관계의 당연한 메커니즘이에요. 근데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게 팩트고 맞다면 이것도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의 방법이에요. 첫 번째,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네가 매력적으로 느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그 사람한테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요. 자, 이것들을 하기 위한 방법,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를 떠올려 보면 쉬워요. 이러한 결과는 그 사람이 나를 알아가기 전의 모습과 그 사람이 나를 알아간 후의 모습들, 그 사이에서 괴리감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를 낳은 거예요.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, 이 사람이 나를 알기 전에 내 모습에서는 그 사람이 굉장한 매력을 크게 느꼈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잘 생각해봐요. 맨날 이 사람한테 보고를 했을까요? 맨날 이 사람한테 만나달라고, 아니면 서운하다고 찡찡댔을까?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.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,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당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모습을 당연히 내가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요.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어떤 나와 통화하는 말투 한마디에서, 아니면 연락을 하는 카톡 메시지 한 문장에서 나라는 사람이 다르게 느껴진다니까요.
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? 일단은 단호하게 좀 더 냉정하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불안하고 서운함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사람을 처음 만났었던 때에 내 모습의 평정심을 찾아야 돼요. 그게 남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많이 망가지진 않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이건 많은 커플들이 해당되는 얘기인데 되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 우리가 만난 날이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온 날이 있어요. 그랬을 때 남자친구는 지금과 처음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멋있어지고 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지고 조금 더 성숙해진 거예요. 하지만 나는 처음 만났을 때와 나를 지금 비교해보면 좀 더 내가 살이 쪘다거나 아니면 망가졌다거나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을 잃어갔다거나 그런 경우죠. 근데 그 사람이 많이 망가졌어. 그럼 그런 모습도 과정이라고 함께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정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런 모습조차 내가 예쁘게 안아줄 수 있는 게 저는 진실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하지만 일단 그렇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나를 그 정도로 깊게 사랑하진 않구나, 내가 그 정도로 이 사람에게선 그런 깊은 사랑을 받진 않는 거구나,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인정을 한 다음에 내가 정신 차리고 더 예뻐져야지, 내가 다시 나다운 모습을 찾아줘야지. 이 사람이 나를 포옹해줄 수 없다면 나는 내가 그냥 안아줘야 돼요. 진짜 베스트는 여러분들이 먼저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. 우리 처음 만났을 때와는 사뭇 좀 다른 것 같아. 그냥 우리 관계나 감정들이 너무나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에게 사랑받는 건가라는 의심을 자꾸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. 근데 너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어느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은 바로 잡고 나서 우리가 다시 만나든 말든 그런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자, 이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. 첫 번째, 여러분들이 기댈 때가 있고 의존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거는 의존할 수 없는 썩은 동아줄과 같은 거예요. 근데 그 남자가 이미 나에게 의지할 만한 존재였다면 애초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가 당당하게 좀 더 자신있게 내가 단호하게 내 스스로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계속 이 사람이 내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으면은 계속 해이해져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나마 나를 좀 되게 익숙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조금은 같이 절하했었지만 얘가 되게 좀 센 여자구나, 할 땐 하는 여자구나, 되게 좀 악착 같은 성격도 있는 부분이구나, 그것들을 다시 한번 관계에서 확인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경까지 왔다 그러면 현실적인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100번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랬을 때 현실적인 가능성을 말씀을 드릴게요. 만약 여러분들이 불안하다, 서운하다, 속상하다, 의심된다 이런 감정들을 고지곳대로 표출하고 그냥 배설하는 경우 다시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약 10% 미만이에요. 그리고 반대로 바꿔 말했을 때 감정적으로 내가 배설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이렇게 일어서고 나 혼자서 정신을 차리고 냉철하게 굴었을 때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되려 붙잡는 경우 그것들은 50% 이상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남자가 진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모르겠어?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사랑하지 않는 게 팩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희망 고문하면서 나 자신을 줄다리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굴 만나든 간에 내가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단호건대 말씀을 드릴게요.